이 영상은 평소보다 서론이 깁니다. 제가 어떤 입장에서 무한상편을 봤는지 말씀드리고 싶어 그런 거니까 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각설하고 제가 귀멸의 칼날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그 유명한 무한열차 편이 개봉했을 때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딱히 구미는 당기지 않아 내버려뒀었는데 무한열차 편이 무려 100만을 돌파하는 걸 보면서 제가 짐작했던 인기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최종적으로 200만 이상을 기록했다는 건 과장 하나 없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였더라도 애니메이션이 200만을 돌파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판국에 코로나로 극장가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을 때 저런 성적을 올리니까 끓어오르는 호기심과 더불어 한때 J-팝과 애니에 빠져 살았던 사람으로서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 넷플릭스에서 서비스하고 있길래 잔뜩 기대한 상태로 보다가 고작 5화에서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한상편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으니까 차차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저것도 벌써 몇 년 전이라 기억도 거의 안 나서 귀칼에 대해 아는 게 사실상 전무한 수준에서 무한상편을 보고 왔습니다. 굳이 왜 봤는지 의아하실 분들께서 계실 것 같아 두 가지로 답을 드리자면, 아니 예매가 100만에 육박한다고 하길래 간만에 또 호기심이 발동한 데다가 백지와 다름없는 관객이 보면 과연 어떻게 다가올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재미가 없더라도 보통의 리뷰같이 혹평할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눈치를 살피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좀 쫄리긴 해도 그게 주는 아닙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뻔히 원작도 있고 TV판도 있는데 아는 바가 거의 없는 걸 넘어 일부러 무지를 유지한 채 봤으면서 재미없다고 욕한다면 막말로 미친놈입니다. 다행히 제가 그 정도로 정신 나간 놈은 아니라 단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모처럼 설렜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순수하게 관람하고 즐기면 된다는 마음가짐 때문인지 살짝 들뜬 마음으로 극장에 갔다가 의외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아예 이참에 TV판 시청을 다시 도전해봐야겠다고 결심했을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재밌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흔히 하는 말로 짬바는 어디 안 간다고 예전에 재패니메이션에 미쳤던 경력이 살아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리뷰는 소감문에 가까우니까 가볍게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무한상편은 제가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진입장벽이 낮았습니다. 당연히 원작도 안 봤고 TV판도 5화에서 중단했으니 스토리의 연결이란 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게 가능할 리 없다는 건 감안하고 봤더니 저로서는 정말 고맙게도 발단을 아주 간단하게 잡으면서 빠르게 들어가더군요. 어느 정도냐면 시작하자마자 큰어르신이라는 캐릭터가 듬직한 제자 같은 캐릭터에게 무잔이란 놈을 없애 더는 희생이 없도록 막으라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 직후에 제목의 무한성을 배경으로 귀살대와 혈기의 전투가 곧장 벌어지니까 마치 슈퍼맨을 봤을 때처럼 서론을 건너뛰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순식간에 몰입했습니다. 일단 큰 맥락에서 여러 캐릭터와 각 캐릭터의 관계 및 기존의 서사를 뒤로하고 귀살대가 혈기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단순한 목표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세 빠져들 수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스타워즈의 도움이 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스타워즈를 좋아하니까 급한 대로 귀칼의 캐릭터들을 스타워즈에 대입해 이해하면서 보는 응급처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딱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먼저 귀살대는 제다이고 큰어르신은 요다입니다. 혈기는 다크사이드를 사용하는 자들로 분류할 수 있으니 무자는 자연스레 다스 시디어스가 됩니다. 그리고 주는 제다이 마스터, 상해는 시스입니다. 웬만하면 상현의 능력이 주를 앞선다는 것도 그렇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힘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상현이 된 자들이 있다는 것도 스타워즈를 떠올리게 합니다. 듬직한 교메이는 메이스 윈두, 진중해 보이는 기우는 콰이곤 진, 실력에 실망한 것도 콰이곤 진과 똑같습니다. 탄지로는 억지로 루크로 비유했고 아카자는 아나킨과 꽤 닮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귀칼에 대해 무지한 제가 무한상편을 즐기려고 즉석에서 만들어낸 것일 뿐이니까 대충 얘는 참 희한하게 봤네라고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이상할 건 없으나 전투가 즉각적으로 펼쳐져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받아들인 게 빠른 몰입에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아울러 음악이 절반은 먹고 들어갔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질입니다.
TV판을 5화까지밖에 안 봤으니 당연하겠지만 귀칼의 음악이 이렇게 좋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통틀어 제가 본 모든 작품은 말할 것도 없고 한창 애니를 봤던 시절에 그 어떤 작품과 비교해도 귀칼의 음악이 우위를 점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의 경우는 귀칼에 대해 아는 게 없다시피 한 상태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면 전투, 서사면 서사, 캐릭터면 캐릭터 등 모든 요소에 흠뻑 빠져들도록 유도하니까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특히 전투 장면에서는 작화와 연출에 걸맞게 음악이 서포트를 너무 잘해 짜릿한 전율을 배가시킵니다. 진짜 오버 안 하고 말씀드리는데 음악만큼은 제 기준에서 단연코 걸작입니다. 전투 장면의 작화와 연출도 굉장합니다. 바람의 검심이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라면 무한성편은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만큼 기술적인 진보도 있었을 거고 장르 자체가 판타지라 검술도 다른데다가 인간을 넘어선 인간 대 혈귀의 싸움이라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 화려하지만 놀랍게도 여러 동작과 그 동작이 만들어내는 충돌 등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저는 작화가 좋지 않은 웹툰을 볼 때도 액션 장면이 한눈에 안 들어오면 유심히 보지 않고 넘겨버리는데 무한상편은 그 빠른 움직임 속에서도 액션이 제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면서도 참 희한하다는 의문을 갖게 했을 정도로 작화와 연출의 합이 매우 뛰어납니다. 유일하게 전반부에서 각 캐릭터들이 기술을 쓸 때 아마도 TV판이나 다른 극장판에서 이미 수차례 보여줬던 거라 제가 기대했던 거창한 연출 없이 시전한 게 아쉬웠으나 이건 순전히 제 잘못이라 어쩔 수 없고 나중에 전투가 심화되니까 제니치와 탄지로 등이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줘서 만족합니다. 더 나아가 오름지기 무한상편의 하이라이트인 기유와 탄지로 대 아카자의 전투는 아카자가 칼이 아닌 맨몸을 무기로 쓰는 캐릭터라 검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박력과 파괴력으로 색다른 볼거리까지 제공해서 좋았습니다. 무한상의 묘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10중 8구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많으실 것 같은데 인셉션과 닥터 스트레인지를 연상시키며 말 그대로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끝없이 펼쳐진 성향 구조를 굉장히 세밀하게 그린 것부터가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 무한상의 스케일이 워낙 커서 디테일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가는 선택을 할 법한 와중에도 작화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서는 제작진의 미친 집념이 엿보입니다. 심지어 SF적인 요소를 도입해 까마귀를 특수한 드론으로 사용하는 장면은 별도로 그렸을 걸 고려하면 좋은 의미에서 진짜 미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부 캐릭터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무한상편의 전반부는 캐릭터별로 나눠 추격전과 전투를 동시에 쏟아내는데 기유와 탄지로가 무잔을 쫓는 한편 시노부와 제니치가 순차적으로 상현과 싸웁니다. 먼저 연약해 보이기만 했던 시노부가 단독으로 상현과 싸우는 건 좀 놀라웠습니다. 저로서는 어떤 캐릭터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하게 지켜보다가 벌레의 호흡이라는 다소 흉한 이름과는 다르게 모든 기술이 아름답고 우아해 대번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까진 좋았으나 언니로 각인된 비극적인 사연을 극복하고 그렇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진짜 꼴도 보기 싫은 노우마에게 죽어버릴 줄 몰랐습니다. 설상가상 그냥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흡수까지 당해 더더욱 분합니다. 이 바람에 저한테는 시노부의 죽음이 귀칼을 보면서 받은 첫 번째 상처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무한상편으로 시노부를 처음 본 제가 이럴진데 지금까지 쭉 보신 분들은 오죽할까요? 제니치는 탄지로나 네지코 등과 함께 제가 적어도 이름은 알고 있던 몇 안 되는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 한 명이 제니치가 최애라고 하도 떠들어대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있었는데 카이가쿠와 대결하는 장면을 보니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니치와 카이가쿠의 갈등에 얽힌 사연은 무한상편만으로도 웬만큼 알 수 있어 몰입하기 편했고 기본만큼은 지킨 자와 기본을 지키지 않은 자라는 상징적인 대결이 주는 의미도 금세 와닿아 제니치가 날린 최후의 일격이 한층 멋있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등장한 걸로 알고 있는 캐릭터가 왜 아직도 두 가지 기술만 쓸 수 있는 건지 의문이긴 하지만 아마 제가 모를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유는 시노부처럼 금시초문의 캐릭터였으나 은근히 포스와 기품이 뿜어져 나와 기대한 것에 비하면 좀 실망입니다. 탄지로가 내비치는 세계로 경지에 도달하기 전까진 분명 기유가 더 강한 캐릭터였던 건 맞아 보입니다. 그 전에 탄지로가 기유를 부러워하는 장면도 있었으니까
거의 확실한데 아카자에게 한없이 밀리는 건 탄지로나 기유나 마찬가지였던 데다가 얼굴에 무슨 문양 같은 게 나타나길래 곧 한계를 초월해 대단한 능력을 보여줄 거라고 잔뜩 기대했건만 여전히 아카자를 제압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유는 만약 제가 TV판까지 다 본다면 최애로 등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캐릭터입니다. 그냥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탄지로에 대해서는 무한상편 덕분에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물의 호흡만 쓰는 줄 알았던 것과 달리 히노카미 카구라라는 기술도 쓰고 냄새로 특수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 중에서 히노카미 카구라는 무한상편으로 접한 사연을 토대로 짐작하자면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던 전통이나 재능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당연히 저로서는 이 기술을 터득한 계기와 과정을 모른다는 게 아쉽습니다.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 내비치는 세계를 깨닫는 순간은 직접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더군다나 그 능력으로 마침내 아카자를 죽이는 데 성공해 과연 주인공다운 행보를 보여줬으나 아카자가 사기캐라 절망했습니다. 솔직히 아카자는 과거 파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얘는 대체 누구길래 이런 대우를 받는 건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원제에 아카자 제레가 붙어있더군요. 다시 말해 무한상편이 누구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건지 제목에서부터 알린 셈이니 아카자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온다는 말이 중의적으로 사용된 것도 인상적입니다. 무한상을 뛰어다니던 탄지로가 아카자와 마주쳤을 때 갑작스레 다시 나타난 캐릭터란 걸 알 수 있었던 데 이어 무한상편이 큰 공을 들인 과거의 이야기에서 아카자가 왜 그런 캐릭터가 되어야만 했는지를 소상하게 보여줘서 감정을 이입하는 게 수월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펑펑 울면서 봤던 바람의 검심 상상편의 결말과 고스란히 겹쳐져 이 하나만으로도 아카자의 매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아카자를 제외한 두 명의 상현은 진짜 하나같이 잴 수 없어서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상현과 주의 능력차가 너무 심한 게 귀알못에게는 작은 불만입니다. 상현 사이에서도 급이 나뉘는 것 같긴 한데 이대로 가면 주가 무자는커녕 남은 상현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잘은 몰라도 제가 역시 귀알못이라서 이런 걱정을 하는 거겠죠? 교매를 비롯해 아직 제가 못 본 주들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겠죠. 제발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재밌었던 무한성편에도 약간의 흠이란 건 있었으니 바로 잦은 회상과 독백입니다. 특히 수시로 나오는 긴 독백은 제가 TV판을 5화까지만 보고 포기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중간중간 회상을 넣은 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2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전투 장면만 나열할 순 없으니 템포도 조절할 겸 여러 캐릭터의 과거를 전달하면 서사의 깊이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하지 않으나 반대로 보면 템포가 떨어지는 데다가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캐릭터의 사연까지 봐야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귀알못이라 그런 건지 대표적으로 얘는 진짜 꼴도 보기 싫었던 놈이라 과거가 눈꼽만큼도 안 궁금했습니다. 더욱이 전투 장면의 필두로 나머지 모두를 기가 막히게 묘사하는 바람에 회상으로 흐름이 끊기면 저도 모르게 원성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회상 중 일부는 제가 귀알못이라 오히려 득이 된 것도 분명 있지만 이 역시 반대로 보면 일본 애니메이션의 특성상 TV판이나 다른 극장판에서 봤던 장면을 재차 보여줬을 확률도 적지 않아 귀자랄에게는 중복으로 치부될지도 모릅니다. 예컨대 시노부와 아카자의 그 절절한 사연을 무한상편에 와서야 풀었을 것 같진 않아 얼마나 축약을 잘했는지에 따라 반응이 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만 제외하면 딱히 거슬리는 건 없었던 대신 한 가지 흥미로운 것도 발견했습니다. 무한상편의 구성과 작법을 보면 우리나라의 웹툰, 정확하게는 액션이 주가 되는 다수의 웹툰과 똑같습니다. 독백이 과도할 정도로 많다거나 주로 액션을 구사할 때 쏟아내고 그 사이에 회상을 넣어 악역이든 선역이든 간에 캐릭터의 서사를 보강하는 방식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어쩌면 귀칼로부터 받은 영향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애니메이션을 자주 보던 때만 해도 독백과 회상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용한 작품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작년에 봤던 체인소맨이나 존백도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 귀칼의 영향이 컸을 것 같다고 어디까지나 추정합니다만
제가 애니메이션에서 멀어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TV판부터 차근차근 귀칼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